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7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74일 차고요. 오늘 28페이지예요. 의식 지도 해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호킨스 박사님의 그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 경험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맨 위에죠. 네. 하루는 숲속을 거니는데 전 시대에 걸친 인류의 고통에 대한 알미, 거대한 먹구름처럼 불시에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박사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해 신을 탓했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한순간 인류의 고통에 대한 그 알미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저항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을 탓했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렇지만 신에 대한 종교적 믿음은 붕괴되었어도 존재의 진실에 다다르려는 내적 욕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것에 이제 그런 저항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바로 제가 저항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큰 뭔가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는 그런 상태에서 존재의 진실, 존재에 대한 진실에 다다르려는 내적인 욕구는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더 커다란 진실에 필사적으로 도달하려는 내적 중심이 의식 안에 있었습니다. 의식 안에 큰 깨달음을 갖기 위한 그런 의식이 이제 내적으로 자꾸 이제 파고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출나게 높은 IQ를 타고난 덕분에 우리 선생님도 조금 IQ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높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특출나게 높은 IQ를 타고난 덕분에 그분은 과학, 신학, 의학, 정신의학 분야를 지성을 통해 쉽게 통달했습니다. 쉽게 통달을 했대요. 지성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 해군 소해정에서 복무한 이후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직업이 3개나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정신과 주임이 되어 뉴욕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며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량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프로이드 학과의 선구자적인 어떤 분에게 몇 년에 걸쳐 정신 분석을 받았습니다. 프로이드 학과. 자, 박사님은 헌신적인 신불교 명성가여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도 명상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탐구는 더 깊은 절망만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으나 내적으로는 거대하고 막막한 어둠에 맞닥뜨렸습니다. 뭐 이렇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병원을 차리셨다 그러잖아요. 엄청 손님이 많아가지고 줄 서 있는 거죠. 줄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정점에 도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적으로는 뭔가 막막한 어둠에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전에도 누군가 와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전에는 돈을 막 또 벌고 싶었는데 돈을 좀 못 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요새는 좀 버신대요. 버시는데 뭔가 막 먹먹한 느낌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래서 없을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돈 때문에 먹먹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뭔가 이 의식의 본체를 찾아가기 위한 뭔가 내 안에 신념, 어릴 적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킨스 박사님은 이제 큰 완전 깨달음이 있으시려고 하니 이제 더 또 내적으로, 보통 같으면 이 정도면 그냥 대충 그러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킨스 박사님 인류에 공헌하시기로 하고 오신 분이라 또 내적에 막막한 그런 어둠이 맞닥뜨린다. 그래서 38살이 되던 1963년에 위기가 절정에 달해 박사님은 치명적 진행성 질환으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통해서 존재의 진실을 추구했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우 심한 고뇌와 절망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고뇌와 절망 상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호키스 박사님께서. 그래서 죽음이 정말 임박했을 때 하나의 생각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생각과 함께 박사님은 기도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도와주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거기에 어떤 신이 있든지 그 신에게 큰 기대 없이 완전히 내맡겼습니다. 즉시 박사님은 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님은 경천둥지할 이 여파를 묘사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망각은 불현듯 사라졌고, 30년 걸리셨대요. 망각은 불현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전부임의 평화와 본질로서 강력하게 빛나는 신성의 빛의 놀랄만한 아름다운 광채가 들어섰습니다. 30년이 걸리시고 아름다운 광채가 엄청나게 힘드셨던 거야. 죽음에 맞닥뜨려지면서 호킨스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올라간다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바닥을 치면서 진짜 내가, 요새 이제 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안 해. 저도 결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정을 했다가 또 좀 지나면서 또 결정을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결정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결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100%, 1000% 무의식에 원래 세팅된 대로 되는 거예요. 각성 안 하면. 그래서 각성하는 게, 각성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은 30년에 걸쳐서 이제 완전히 전부임의 광의 본질로서, 저는 그냥 글씨만 읽는 거예요. 이해만 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임의 광희와 본질로서 강렬하게 빛나는 신성의 빛, 강렬하게 빛나는 신성의 빛이 놀랄 만큼 아름다운 강체가 들었었다고 하죠. 네. 박사님의 의식은 완전하고 갑작스럽게, 완전하고 갑작스럽게 변형됐습니다. 완전하고 갑작스럽게 변형이 된 거예요. 박사님은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 패턴은 빛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완전하고 총체적이고 침묵하고 고요한, 무한하여 전부를 포괄하는 암. 그냥 경험을 안 했으니 읽어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경험을 이제 듣지만 빛을 바란다. 빛을 바라고
그냥 아직은 상상을 하는 거죠. 빛을 발하고 완전하고, 그렇죠. 참나 본질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신 거, 그 자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총체적이고 침묵하고 이 천의 무한의 참나의 상태잖아요. 고요한, 무한하며 전부를 포괄하는 알민, 현존으로 대체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서 본체와 하나가 돼서 사라지셨다는 거. 그래서 평화로운 사라지셨다라는 게 몸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내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가 완전히 합체가 싹 돼서 내가 없는 몸과 마음이라는 게 없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평화로운 내적 침묵이 압도했습니다. 이미지와 개념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미지, 신념 밑에 이름 붙이면서 이미지와 형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내면의 모든 몸과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이미지, 어떤 개념, 우리 개념 배우잖아요. 태어나면서 계속 이제 입력돼서 개념, 어떤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고체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배웠는 모든 것들, 그래서 사실상 생각할 어떤 사람도 없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있죠. 싹 사라졌다라고. 그래서 사실상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사님과 다른 이들 간의 분리감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보통 얘기하면 합체라고 하는데 그 속으로 장 속에 쑥 이제 장 속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사고하는 이런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참나의 그런 세계인 거죠. 그래서 어, 분리감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박사님과 다른 이들 간의 모든 것들이 이 사물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분리감 자체가 모두 녹아버려서 그냥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본체로 그냥 본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참나인. 그래서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박사님은 주위 모든 이에게서 동일하게 아름답고 영원한 안전함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는 아직 그러잖아요. 판단분별.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판단분별하면서 막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들이 분리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 아름답고 영원한 안전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죠. 또 경험 속에서 또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속 윤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보여지고 아름답고 영원한 안전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모든 이의 얼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모든 이는 동일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비이원성의 상태에서는 각각의 살아있는 존재마다 다른 모든 존재를 하나하나 의식하고 만물은 알을 통해 존재 자체의 본질이 지니는 기본 성질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조화롭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의 알을 통해서 만물의 사랑, 그 의식, 에너지 그 자체에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경험하신 그 높은 의식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제 호키스 박사님 책을 통해서
아마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뜻은 이해가 가요. 경험은 하진 않았지만, 아, 그럴 것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어, 본질이 지니는 기본 성질, 고요하고 완전 빛비춤 상태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조화롭다는 거. 어떤 것도 다른 무엇보다 좋거나 나쁘지 않고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에서 보는 그 선형이잖아요.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높고 낮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사고체계에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정물은 동일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창조의 신성 속에서 창조되어 있는 그 신성 속에서 본질적으로 성스럽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냥 본질적으로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여져 있는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까지 각 티슈에 휴지가 흘러내려와 있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고. 선생님은 꽤 오래되셨죠? 몇 년 되셨지? 3년, 5년 되셨나? 지렁이를 살려서 내보내는 걸 하시다가 그조차도 한 달 되셨나요? 네, 그냥 안 하셔야 되겠다고. 그냥 그 자연에 일어난 그 현상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어떤 그런 또 단계로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여기서는 제가 손댈 수 없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조용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느껴보면서 그냥. 30페이지.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혁명에서 의식지도 연구가 1965년에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박사님 자신의 의식 변형을 의미합니다. 의식 변형. 박사님께서 의식 변형된 것을 의식 지도로 해서 196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은 고전적으로 깨달음이나 신비적 합일이라고 부르는 변형을 겪은 후에 그 상태를 강연과 책에서 맥락화할 수 있었던 아마도 최초의 훈련받은 임상과학자 의사였습니다. 임상과학자 의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정신과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의식 지도를 풀을 때 보면 보통 호킨스 박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 보면 그냥 과학자 무슨 의사, 정신과 의사 정도라고 해석을 하겠죠. 왜냐면 자기들이 아는 만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상당히 높은 상태까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엉터리일 것 같아요. 의식 지도를.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한 5번 만나 뵈셨죠? 살아생전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자체도 변형이 되셨잖아요. 변형이 되셨고 호킨스 박사님도 변형이 되셨고 변형. 변형은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용수철이 있으면 잠깐 살짝 이렇게 당겨내면 변화가 있는데 툭 넘은 제자리로 가잖아요. 완전히 그냥 쫙 늘어뜨리니까 이 용수철이 제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변형이 돼버린 거죠. 전혀 다른 상태로 변형이 되어 있다. 전혀 다른 상태로.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도 의식 변형. 근데 이 내 모양,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의 옷이 바뀌었다고 변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몸과 마음이 내려져 가면서 완전히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이 돼 완전히 변형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신념을 찾아서 거기서 재맥락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재맥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인제 완전히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신수 박사님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2-3분 만에 신념이 재맥락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변화는 있어요. 계속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변화는 있는데 완전히 변형되려면 근원의 신념을 진짜 놓았을 때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책을 의미를 그래도 좀 뭔가 알고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예. 스님 만나서 잘 교육을 듣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어제도 우리 동서들을 만났거든요. 1살 어리고 또 2살 어리고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최첨단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선생님께서 지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온라인 쪽에 뭐 챗GPT도 얘기하시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동서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너무 산속에 살다 오는 것 같아요. 산속에. 사회생활을 안 해요, 얘네들은. 신랑이 너무 잘해 주는가.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원시인 같아요. 뭔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막내는 더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어쨌든 그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의식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인제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정한 절정 경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절정 경험, 예를 들어서 출산이나 운동 경기에서의 업적, 그죠? 무대 공연, 창조적인 작업, 암벽 등반, 사랑을 나누는 선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절정 경험이나 삶을 바꾸기까지 하는 영적 변형, 예를 들어 임사체험이나 지복, 직관을 통하여 몰입이나 강렬한 기쁨, 강렬한 기쁨이에요.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뭔가 외부에 의해서 강렬한 기쁨은 외부에 차를 사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차를 샀어. 그때 외부를 보고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강렬한 기쁨, 자기라는 것의 초월, 그죠? 자기 초월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의식이 갑자기 변형되어 비이원성 상태로 영원히 들어가는 일은 몹시 드뭅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초월을 일시적으로 경험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강렬한 기쁨, 몰입을 일시적으로는 경험을 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들어가는 일은 몹시 드물다. 호킨스 박사님은 천이셨잖아요. 천 되신 분을 만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리고 600 넘는 분도 지금 삶에서 만나기가 진짜 힘든 거죠. 전 세계 지구 안에서 통틀어 한 22분? 600이 넘는 상태. 엄청 높은 상태에서 모르죠,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내 생각대로 자꾸 판단이 돼서 그렇게 몰라요. 내 생각대로 판단 분별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드물다. 몹시 드물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대다수는 육체를 떠나거나 죽음, 설탕이 따뜻한 물에 녹아 들어가듯 설탕이 있어요. 따뜻한 물을 딱 부으면 이 결정체 자체가 싹 다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녹아가듯 개인적 자아도 이 큰 장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각이 녹아버려서 감각 자체도 녹아버려 에고 소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에고가 소멸하는 거야. 에고가 완전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큰 장에 녹아 들어가면서 신충격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자신의 저작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말해주듯 이 신비 체험은 형언할 수 없기에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신비 체험, 신비로운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는 장 안에 녹아 들어가는 내가 없고 뭔가
상상은 되지만 이 신비 체험은 형언을 할 수가 없대요.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기에 묘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하네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